여러분, 2026년 1월 1일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1962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은퇴의 문턱을 넘고 있거나 이미 연금 수령을 눈앞에 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이 시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수급 연령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전국에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그중 절반 이상이 이제 막 연금을 받아야 할 60대라는 것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내 주변의 김씨가 그런가? 하고 생각을 넓혀봐 주십시오. 누구는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꼬박꼬박 받으며 노후를 준비하는데 똑같이 보험료를 내고도 누구는 단 한 번의 신청 시기를 놓쳐 수천만 원의 자산을 공중에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지, 내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알아서 넣어주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청구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은 국가가 대신 챙겨주지 않으며 한번 지나간 지급일은 소급해서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챙겨야 남들은 받고 나는 못 받는 억울한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한 달 연금액은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안정입니다. 62년생부터 69년생까지 8년의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연금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도 정교한 국민연금제도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6개월을 기다려 수천만 원을 더 벌어가고 어떤 이는 6개월을 서둘러 평생의 소득을 깎아 먹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단순히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과 공단의 공식 매뉴얼을 근거로 2026년 개편안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모르고 무턱대고 신청 버튼을 누르는 것은 내 노후 자금을 걸고 하는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연금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단 1분의 구간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따라다닐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지혜 창고 시작합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국민연금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내는 문제를 넘어 우리가 연금을 받는 방식과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2년생부터 69년생까지는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변화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나의 소중한 국민연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보험료율의 변화입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에는 9.5%로 0.5%포인트 인상되며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상향되어 최종적으로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내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는 분들보다 2배 이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지금이 너무 빠듯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불평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미 납부 기간이 끝났거나 곧 종료될 60년대생들에게 이 수치는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받을 연금의 지급 보장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72년으로 약 17년 연장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90세, 100세가 되어도 국가로부터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대체율의 변화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서 벌던 월급 중에서 노후의 연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벌던 돈이 월 100이라면 노후의 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내려가는 구조였는데 2026년 개편안에서는 이 비율이 기존의 하향 곡선을 멈추고 42%에서 최대 45% 사이에서 새롭게 고정되는 논의가 반영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국민연금이 향후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가입자가 소득 대체율 1%포인트의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매월 받는 연금액에서 약 3만 원의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겨우 3만 원?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금을 25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액에서 900만 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62년생부터 69년생은 이 대체율 상향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이 연령대는 이미 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했고 이제 연금 받을 시점이 눈앞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 상향 효과를 종이 위 숫자가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체감하는 첫 세대가 됩니다. 젊은 세대처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얼마나 받느냐의 통장 금액이 현실 문제가 되는 세대입니다. 제일 큰 효과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드는 연금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지만 그런 염려 이제는 한숨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갑자기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입기간, 실제 낸 보험료, 수령 시점.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보다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2026년부터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월 단위 수급 조정 기능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을 선택할 때 1년 단위의 경직된 구조를 가졌으나 개편 후에는 한개월 단위로 신청 시점을 쪼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본인의 생일로부터 1개월, 3개월, 7개월 등 본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에 맞춰 가장 유리한 달을 찍어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뒤에서 쉽고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단 1개월의 차이가 평생 받는 연금의 할증률과 감액률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아직 현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조항이 가장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일하시고 계신 어르신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 연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현재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하지만 2026년 개편안에서는 고령자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이 감액 기준 소득을 상향하고 감액률 자체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은퇴를 강요받던 시대에서 소득과 연금을 동시에 챙기며 노후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기여에 대한 보상인 크레딧 제도의 전면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군 복무 크레딧 역시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우리 자녀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2년생, 69년생 중 과거에 군 복무를 마쳤거나 자녀를 양육한 분들은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가입 기간이 늘어나 수령액이 즉시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5가지 조항은 단순히 법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매달 받게 될 통장 입금 내역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변화의 흐름에서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 생년월일이 이 공식들과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값을 내놓을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개편의 혜택은 남의 떡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2026년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체 언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1962년생부터 1969년생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년월일과 날짜에 따라 칼날처럼 갈립니다.
그러니 어떻네. 많은 분이 내가 60세 때는 해에 나오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60년대생은 이 법의 계단식 구조를 가장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세대입니다. 60년대생의 정상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출생 연도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수령,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점은 만 나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만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그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 받는 달은 그 연령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실제 지급은 수급권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쉬운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끄지 마시고 조금 찬찬히 들여다 봐주세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생일에 따라 결정되는데 같은 해에 태어나셨어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첫 연금을 받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생 어르신들은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 가지 사례로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63년 5월에 태어나신 어르신은 2026년 5월에 만 63세 생신을 맞으시면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달인 2026년 6월 25일에 첫 연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 경우는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자마자 그의 연금 인상분까지 모두 반영되어 받으시게 됩니다. 두 번째, 1965년 12월에 태어나신 어르신은 2029년 12월에 만 64세가 되시면서 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첫 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날은 다음 해인 2030년 1월 25일입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은 2029년에 생겼지만 실제 돈은 연도가 바뀐 뒤에 받게 되는 것이지요. 두 분 모두 연금 받을 나이는 되었지만 생일이 연초에 있느냐 연말에 있느냐에 따라 첫 연금을 받는 해가 달라집니다. 이 한 달 차이 때문에 그의 연금 인상분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월에 첫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그의 인상된 금액이 바로 적용되지만 12월 말에 수급권이 생겨서 다음 해 1월에 처음 받으시는 분은 다음 해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나셨어도 12월 말 생일이신 분들은 연금 시작 시점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 날짜 계산 방식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지, 첫 연금이 어느 해에 입금되는지, 연금 인상분이 반영되는 해는 언제인지 미리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할 때 생일이 매달 1일인 분들은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민법 제155조에 따른 연령 계산 방식 때문인데 단 하루 차이로 연금을 한 달 먼저 받느냐 늦게 받느냐가 결정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민연금은 연령을 계산할 때 초일 첫날을 산입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쉽게 말해 생일 당일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일이 1일인 분들의 경우 전날 자정이 지나는 순간 법적으로 나이가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해 볼까요? 1963년 1월 1일에 태어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2025년 12월 31일 자정이 지나는 순간 법적으로 만 63세가 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어 2월 25일에 첫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늦은 1963년 1월 2일에 태어나신 어르신은 2026년 1월 1일 자정이 지나야 만 63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권이 2월부터 인정되고 실제로는 3월 25일에 첫 연금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월 1일생과 1월 2일생은
단 하루 차이로 첫 연금을 받는 시점이 한 달이나 차이 납니다. 연금이 월 100만 원 정도라면 이 하루 차이 때문에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먼저 받느냐 늦게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2일생뿐만 아니라 모든 달의 1일생 어르신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2월 1일생, 3월 1일생 모두 전달 말일에 법적 나이가 충족되기 때문에 다른 날 생일이신 분들보다 한 달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월 단위 조정제와 연계하여 2026년부터는 본인이 수급 연령에 도달한 시점 이후부터 지급 개시를 원하는 특정 달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무작정 밀리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공단 시스템을 통해 나는 소득이 더 있으니 만 63세 4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받겠다는 식의 정교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장 무서운 기준은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연금 수급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8만 명의 미신청자 중 일부는 이미 이 5년의 시간을 넘겨버려 과거에 당연히 받았어야 할 수억 원의 돈을 영영 되찾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가 안내문을 보내지만 주소 불명이나 수신 거부로 인해 이 정보를 놓친 책임은 법적으로 오롯이 어르신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니 주위에 특히 홀로 계신 분들이나 가족과 연이 끊기신 분을 보신다면 꼭 이 부분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달력을 펼쳐보십시오. 내 만 나이가 63세인지 64세인지 그리고 내 생일이 그 달의 1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통장 개설일은 이미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다면 다음에 이어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손익 계산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 수급 시점이 언제인지 알았다면 이제 가장 치열한 고민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일찍 받을까? 아니면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크게 받을까? 이 선택의 결과는 2026년 월 단위 세분화 제도와 만나면서 더욱 정교한 수치 싸움이 됩니다. 많이 머리가 아프시죠?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 국민연금을 손해보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과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 복잡한 구조 속에서 여러분의 국민연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에게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각 선택지는 단순한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과 소득 상태에 따라 내가 받는 연금의 총량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결정입니다. 조기 수령은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적게 받더라도 미리 받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강력한 법적 조건과 대가가 따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최대 5년을 앞당기면 30%가 평생 깎입니다. 2026년 개편 이후에는 월 단위 신청이 가능해져 한 개월당 0.5%씩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만 일찍 받으면 3%만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은 수급권을 얻은 뒤 최대 5년까지 지급을 늦추는 것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할증됩니다. 최대 5년을 늦추면 원래 받을 돈의 36%를 더 얹어서 받게 됩니다. 2026년 개편 이후 월 단위 조정이 도입되어 한 개월당 0.6%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합니다. 뒤로 밀어받기를 선택하면 증액된 금액의 물가 상승률이 곱해지므로 고물가 시대에는 연기 수령의 실질 가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살아야 이득인가입니다. 통계청의 생명표와 공단의 계산식을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예시는 꼭 되풀이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들을수록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아니면 꼭 메모를 해서 읽어보세요. 5년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과 정상 수령을 선택한 분의 총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점은
대략 만 76세에서 77세 사이입니다. 즉,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77세 이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조기 수령이 총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년 연기 수령을 선택했을 경우 정상 수령자와의 총액 역전 지점은 만 81세에서 82세 사이입니다. 82세를 넘어 장수할 확률이 높다면 연기 수령은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확정 수익형 자산이 됩니다. 이전에는 연금 전액을 연기해야 했지만 개편 안에서는 연금액의 일부인 50%부터 90%까지 선택해서 연기하고 나머지는 지금 바로 받는 방식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소득이 애매하게 있는 62년생, 69년생이라면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절반은 할증을 붙여 노후 후반기를 대비하는 전략적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 속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계산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기준이 바로 세금과 건보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연간 합산소득연금 포함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기 수령을 통해 연금액을 너무 높여버리면 늘어난 연금액보다 새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남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6년에 월 단위 조정 기능을 통해 연간 수령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쥐고 계십니까? 77세라는 숫자와 82세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생존 확률과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정답입니다. 이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남들의 말에 휩쓸린다면 여러분은 남은 30년의 노후 자금을 운에 맡기는 꼴이 됩니다. 이제까지 수령 시점에 따른 득실을 따져봤다면 이제는 이미 정해진 내 연금 액수 자체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행운 열쇠 같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추납-추훈납부 제도입니다. 62년생부터 69년생 사이의 세대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공백기가 가장 많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추훈납부 제도는 과거에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특정 사유가 있던 기간을 지금 시점의 보험료로 메우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금액보다 기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 몇 개월의 추납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추가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기간에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기간이나 다 돈을 내고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간을 추납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추납 가능한 기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납부 예외 기간 실직이나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군대에 갔을 때, 학교에 다닐 때처럼 소득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고 인정받았던 기간을 말합니다. 적용 제외 기간 소득이 없는 배우자, 즉 전업주부나 전업주부였던 분들이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입니다. 단, 과거에 단 하루라도 보험료를 낸 기록이 있는 이후의 기간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느냐입니다. 60년대생 중에서 과거에 직장 생활을 짧게라도 하다가 전업주부가 되신 분들이나 군 복무를 마치신 분들은 이런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빈칸이 바로 여러분의 연금을 늘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추납을 할 때 내야 하는 돈은 신청하는 시점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9.5%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1년치 기간을 추납하더라도 2025년 12월에 신청하면 9%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9.5% 기준으로 계산되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추납 비용은 신청 당시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평균 소득은 매년 오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지금 채우려고 하면 당시 물가가 아닌 지금의 훨씬 오른 소득 기준으로 돈을 내야 합니다. 마치 늦게 내는 이자처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시다면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인 2025년 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기간을 채우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요. 추납은 단순히 빈 기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받는 연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공식 자료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10년인 분이 1년을 추납해서 11년으로 늘리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평균적으로 약 57% 정도 평생 동안 늘어납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볼까요? 현재 월 50만 원을 받을 예정이신 분이 5년치를 추납하면 매달 받는 연금이 6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월 15만 원을 25년 동안 받는다면 총 4,50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만약 추납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냈다고 해도 결국 3천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니 수익률은 200%입니다. 은행 예금이나 어떤 금융상품도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오르니 실제 받는 금액은 훨씬 더 커집니다. 2026년부터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개편안을 통해 추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추납액을 낸 해에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셔서 소득이 있는 60년대생이라면 추납을 통해 연금액도 늘리고 연말정산에서 세금도 돌려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추납액에 따라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 119개월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돈을 내고 싶어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내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를 선택하시면 정기예금 이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국민연금 앱을 열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입 내역 조회를 해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 또는 납부 예외 기간이라는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노후연금을 2배로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2026년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잡으시면 비용도 절약하고 연금도 늘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본인의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비용 늘어나는 연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연금을 올리는 법적 기술들을 익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 1월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닥치기 전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최종 병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실패 없는 수령을 위한 2026 골든타임 체크리스트 5가지입니다. 2026년 3월 전 꼭 행동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르고 있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은 명확하며 이를 놓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1962년생부터 1969년생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을 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이 정도 나오겠지라고 짐작만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의 예상연금 조회 메뉴를 열어보세요. 여기서 60개월 연기해서 받을 때와 60개월 조기로 받을 때의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비교해 보십시오. 2026년부터는 시스템이 개편되어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나눠서 예상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연기해서 받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을 연금과 다른 소득인 예금 이자, 배당금,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연금액이 2천만 원을 조금만 넘는다면 2026년부터 새로 생기는 부분 연기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연금의 일부만 나중에 받도록 조정해서 소득을 1,990만 원 정도로 맞추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같은 기간을 채우는데도 더 많은 돈이 듭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릅니다. 단 0.5%포인트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추납 기간이 길다면 수백만 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추납 신청을 하세요. 신청한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돈은 나눠서 내더라도 신청만큼은 서둘러야 합니다. 2025년을 넘겼다면 최대한 빠르게 추납 신청하세요.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경우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깎이는데 그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이 2026년 1월부터 높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으로 일해도 연금이 덜 깎이거나 아예 안 깎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뀝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라면 연금 받는 시기를 2026년 개편 이후로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면 감액 없이 전액 받으면서 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에 입금된 순간부터는 일반 돈으로 취급되어 만약의 경우 압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연금 전용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여 연금 받는 계좌로 등록하세요. 이 통장은 최소 185만 원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은행에 가서 국민연금 안심통장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1962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우리 세대가 직면한 국민연금 대개혁의 변화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체크리스트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까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세요. 추납 신청 최대한 빨리 하세요. 일하면서 연금 받으시려면 26년 이후로 미루세요. 연금 전용 안심통장을 만드세요. 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할 차례입니다. 위에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운이 아닌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제도는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준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만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3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생일 단 하루 차이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월 단위 조정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77세와 82세라는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건강과 내 소득에 맞춰서 언제 연금을 받기 시작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배웠습니다.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확실하고 수익률 높은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하지만 내일로 미루는 순간 오늘 배운 소중한 기회는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2026년 3월이 가기 전에 실천하세요. 3월은 생각보다 금방 다가옵니다. 첫 번째,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내 건강 상태와 앞으로 5년간 일할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두 번째, 국민연금 앱을 열어서 내가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과 앞으로 받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저장해 두세요.
세 번째, 확실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 전화해서 제가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외롭고 막막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가 곧 힘인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제대로 된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재산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본인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되었어요 라고 한마디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은 다음에 다룰 주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60년 대생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친구분의 노후 자산 수천만 원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